엠베스 친구 여러분 안녕. 저절로 이해되는 똑똑한 사회 역사의 경아쌤이에요. 오늘은 경아쌤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회 이 과목이 1학기 때는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각 단원별 학습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소개하려고 해요. 1단원의 주제는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인권 구제를 도와주는 다양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는 단원이고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단원이기도 해요. 2단원은 정치 파트로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공부할 1학기 사회에서 가장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3에서 5단원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파트인 경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려 3단원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1학기 사회의 절반이 경제 파트인데요. 많은 친구들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경제는 여러분이 이 경제 파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응용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볼 때 점수를 따기에 유리한 그런 단원이에요. 3단원에서는 경제생활과 선택이라고 해서 경제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4단원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경제 파트에서 3, 4단원은 잘 넘어가는데 많은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5단원이에요. 5단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경제 전체에서 국내 총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 실업, 마지막으로 국제거래와 환율 파트까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5단원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6단원은 국제 정치에 대한 파트예요. 그래서 국제 세계의 특징과 외교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늘날 겪고 있는 주변 국가의 외교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다양한 사례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어야지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어때요? 경아쌤과 함께 살펴보니 사회 이 1학기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겠죠. 많은 친구들이 경제에 대해서 겁을 먹는데 실제로 쌤이 지도를 해보니까 1, 2단원 그래서 인권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파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파트에서 오히려 시험 준비할 때 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단원 같은 경우는 꼼꼼한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암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단원이기도 하고요. 3에서 5단원 경제 파트는 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제의 어떤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실전 가서 문제는 되게 잘 풀려요. 왜냐면은 그 이상으로 어떤 특정한 문제 형태를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경제 파트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꼭 함께 선생님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전부 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에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 이 공부를 할 때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대비는 하고 이제 그만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여러분 배우는 내용이니까 지금 확실하게 공부해두면은 고등 통합사회도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1단원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인권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인데요. 사례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프린트 자료라든지 우리 문제집 등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례가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권 침해라면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연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뒤에 나오는 근로자의 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도 이게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공부해두세요. 이 단원 앞에서 미리 겁을 주긴 했는데 가장 많은 친구들이 의외로 시험 준비할 때 좀 힘들어하는 단원이거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배운다고 했는데 이제 각 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하는 역할 있죠. 그러니까 각 기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 강력 추천하고요. 요새 이제 출제 추세가 헌법재판소가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각종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쓸 수 있게 미리 준비하면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단원에서는 경제 이제 들어가기 앞서 첫 번째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생활 전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생활, 생산분배, 소비라든지 각 경제주체, 가계기업,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3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여러분에게 추천하라면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개념과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둬야지 또 이제 다양한 문제를 또 기회비용 같은 경우는 출제될 수 있는 방향이 좀 여러 가지 방향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접해서 풀어봐야지 완벽하게 시험 대비가 가능해요. 그리고 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이 파트는 각각의 경제체제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의외로 각 경제체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4단원의 주제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면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파트까지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4단원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 그래프 이동에 따라서 균형 가격, 시장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연습해 보세요. 경제에서 가장 어렵다고 쌤이 미리 여러분에게 경고를 했던 5단원은요. 이제 국내 전체의 경제와 그다음에 국제 거래까지 살펴볼 거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경제 중에서는 국내 총생산 개념 100% 나오고요. 이 국내 총생산의 의의와 한계는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물가와 실업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실업은 안 어려워하는데 물가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억제하기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거래 파트와 환율에서는요. 이제 국제거래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렵고 아니면 좀 간단하게 들어가면 쉽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공부한지에 맞춰서 배우는 게 제일 좋고요. 마지막 복병, 환율이죠. 그죠? 그래서 환율의 상승과 환율의 하락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까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개념을 외우기보다는 완전히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실제 갔을 때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완전히 몸으로 익히는 학습법을 추천합니다. 6단원은 앞에 있는 1단원에서 5단원에 비해 출제 비중이 사실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수가 출제됐을 때 좀 적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6단원 국제정치 파트에서는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국제정치, 국내와 다른 국제세계, 국제정치 어떤 특징과 외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갈등을 이제 그냥 개념만 알지 말고 반드시 사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얘는 단독으로 개념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의 갈등이라든지 외교 갈등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에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잊지 마세요.
경화쌤과 함께 살펴본 사회 2 1학기 과정 어때요? 벌써부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준비하나 걱정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엠베스트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회 2 내신 강의가 아주 선생님별로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험 직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중요한 이제 예상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는 시험 대비 쪽집게 특강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엠베스트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차근차근 잘 준비한다면 사회 2 1학기 시험도 100점 문제없이 준비할 수가 있겠죠. 자, 경화쌤의 내신 사회 2 만점 비법 대공개. 첫 번째, 엠베스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여러분의 교과서에 맞게 사회 강의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출판사에 맞는 강의를 잘 듣고요. 시험 직전에는 시험 대비 이제 쪽집게 특강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더더욱 좋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전 대비 마지막에서는 우리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 학교 선생님의 노트 필기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면 빠짐없이 중요한 내용 모두 다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문제풀이를 병행하자. 많은 친구들이 사회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암기만 열심히 그 개념만 막 외우고 문제를 한 문제도 안 풀고 시험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자신이 노력한 거에 비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개념을 문제에 접목을 못 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가 한 70% 80% 정도 알겠다, 개념을 알겠다 싶으면 그때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헷갈린다, 애매하다라든지 틀리는 문제 있죠. 그럼 그 부분만 다시 돌아가서 거기만 복습을 하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수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1번이 답이라면 2번에서 5번이 왜 답이 아닌지를 여러분이 직접 고쳐보세요. 왜냐하면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거의 비슷하게 돌고 막 이러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지문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 나온 것들을 잘 분석한다면 다른 데서 얘 봤던 앤데 라고 하면서 문제를 더 손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서술형은 어떻게 대비할까? 서술형을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이제 읽을 때 서술형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들, 선생님들이 짚어주시는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를 따로 체크해두고 얘네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어때요? 글을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핵심 키워드를 나열하고 얘네들을 중심으로 써보는 연습을 한다면 서술형도 완벽하게 준비가 가능할 거예요. 어떤가요? 사회 2라고 하는 과목이 무엇을 배우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전반적인 학습 방향이 세워지고 있나요? 그 외에 사회 2 과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엠베스트 사회 선생님의 게시판에 무엇이든 질문 올려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100점 길만 걸을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돕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과는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